새벽이었습니다. 지은은 차가운 마당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와줘. 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옥분이 나왔습니다. 어머, 여기서 뭐해? 옥분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일어나봐. 지은은 눈만 깜빡였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왜 이래? 일어나 보라고. 옥분이 지은을 흔들었습니다. 지은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제야 옥분이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태준아, 태준아.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은이가 정신을 못 차려. 태준이 지은에게 달려갔습니다. 안아 올렸습니다. 지은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태준이 지은의 뺨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의 눈이 살짝 떴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구급차. 불러.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119 불러주세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옥분이 허둥지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우리 며느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네. 주소는 10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태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지은에게 달려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떨어졌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빨리 이송해야겠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지은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동승하세요. 태준이 올라탔습니다. 옥분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오세요. 나는 나중에 갈게. 택시 타고. 옥분이 말했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뭘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손톱은 거의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은 처음 봤습니다. 아내의 손이 이렇게 망가진 줄 몰랐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구급대원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지은입니다. 나이는요? 29세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태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장을 했다고? 그래서 쓰러졌다고? 며느리가 김장을. 간호사가 지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분, 한지은 씨? 네. 간호사가 지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지은 선생님이세요? 태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생님, 지은의 눈이 살짝 떴습니다. 간호사를 봤습니다. 수진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맙소사, 정말 지은 선생님이시네요. 여기 계신 줄 몰랐어요. 간호사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은 선생님, 우리 간호사장님, 왜 여기 계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간호사들이 술렁였습니다. 태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장?
우리 간호사장님,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젊은 의사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지은 선생님, 의사도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 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의사가 급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혈압 70에 40, 맥박 120, 체온 35도, 저체온증입니다. 의사가 지은의 손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의사가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이 환자분 손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학대입니까?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아니, 혈액 검사 빨리 돌리고 초음파 준비하세요. 자궁 상태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네.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최근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태준이 머뭇거렸습니다. 2주 전에 유산을 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산 후 2주? 그런데 이 손은 뭡니까? 김장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산 후 2주 만에 김장을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500포기. 의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를 참는 것 같았습니다. 미쳤습니까? 유산 환자한테 500포기를 시켰다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럼 누가 했어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분, 이 환자분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과다출혈에 저체온증, 탈수, 영양실조까지. 자궁 감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치료하면 괜찮아지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은이 어디 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수진이 그녀를 봤습니다. 지은이 구급차로 왔다며? 어디 있어? 저기. 수진이 가리켰습니다. 은주가 달려왔습니다. 지은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구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저요? 저는 지은이 친구 은주예요. 같은 병원에서 일했죠. 은주가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남편이에요? 네. 지은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냥 지켜만 봤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매일 전화해서 울었어요. 못하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아내 죽어가는 거 그냥 봤어요? 죄송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은주가 다가갔습니다.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은이가 누군지 알아요? 은주야, 그만해.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냐. 이 사람이 알아야 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은주가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이는 우리 병원 최연소 간호사장이었어요. 7년 동안 수백 명의 산모를 살렸어요.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밤새 환자 곁을 지키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간호사장이요? 네. 간호사장. 최연소로 승진한 실력자였어요.
그런데 왜 결혼하면서 그만뒀을까요? 아세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네 시어머니가 반대했으니까요. 간호사는 천한 직업이라고. 우리 며느리가 그런 일 하면 안 된다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좋아하던 일도, 동료들도, 꿈도.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답이 이거예요? 유산 후 2주 만에 김장 500포기.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매일 피 흘리면서도 참았어요. 병원 가고 싶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했죠?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은이를 죽인 거예요. 알아요? 그때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은주가 물러났습니다. 태준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태준은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간호사장, 최연소 간호사장, 수백 명의 산모를 살린 사람. 자신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30분 후 옥분이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옥분이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치료 중이에요. 많이 아파? 태준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간호사장이었대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하기 전에 최연소 간호사장이었대요. 7년 동안 일했대요. 옥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지은이 동료들이요. 여기 다 알더라고요. 그게 설마 어머니가 반대하셔서 그만뒀대요. 간호사는 천한 직업이라고.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지은이한테 뭘 한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뭐예요? 며느리 죽이려고 한 거예요? 태준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옥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태준이 달려갔습니다. 일단 안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자궁 감염이 심합니다. 입원 치료 필요합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환자분,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궁 손상이 심합니다.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임신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옥분이 비틀거렸습니다. 손주를 못 가진다고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분이 벽에 기댔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뭐가 중요한가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지은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일반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모니터에 심박수가 표시됐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옥분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태준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간호사였던 것도, 간호사장이었던 것도, 결혼할 때는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은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되어야 했던 거죠. 당신네 어머니가 강요했으니까. 태주는 옥분을 쳐다봤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랬어요?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내가 반대했어. 간호사 며느리는 싫었어. 왜요? 옥분이 태준을 봤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간호사는 남 시중 드는 일 아니야?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남 시중이요? 간호사가 남 시중 드는 일이라고요? 그렇잖아. 환자 씻기고 약 주고 밥 먹이고. 은주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간호사가 뭔지 아세요?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전문 의료인입니다. 4년 대학 나와서 국가시험 통과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환자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고요. 그래도 뭐요? 천하다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훌륭한 간호사였는지 아세요? 응급 상황에서 의사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환자들이 지은이만 찾고 동료들이 존경했어요. 옥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천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은이가 모든 걸 포기했어요. 은주가 유리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수백 명의 산모를 살린 사람이에요. 밤새 환자 곁을 지키고 위험한 순간에 생명을 구했어요. 태준이 유리창을 봤습니다. 지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무도 안 지켜줬네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면회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알렸습니다. 태준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태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은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태준을 봤습니다. 깨어 있었어?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몰랐어. 내가 간호사장이었던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이제 알았어? 지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응. 은주 씨한테 들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지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과거형이네. 이었는지. 아니야. 지금도 대단해. 아니야.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태준이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은은 손을 뺐습니다. 만지지 마. 아파. 미안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퇴원하면 병원 복직할 거야. 지은이 말했습니다. 정말? 응.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좋아.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태준이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태준을 봤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여보, 진정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야. 진심이야.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어. 일도, 동료들도, 내 꿈도. 당신 때문에. 나도 알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3년 동안 뭐 했어? 나 힘들 때 한 번이라도 편 들어줬어?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김장 500포기 시킬 때 뭐 했어? 조금만 참으라고만 했잖아.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죽을 뻔했어. 알아?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태준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야. 당신은 남편이 아니었어. 그냥 마마보이였어.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 여보, 나가달라고.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빨라졌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나가주세요. 환자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태주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옥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래? 태주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혼하자네요.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더 이상 못 살겠대요. 당연하죠. 우리가 죽일 뻔했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며느리한테 김장 500포기 시키는 게. 옥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이가 뭔지 알아요?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사장이에요. 최연소 간호사장. 수백 명의 산모를 살린 사람이에요. 옥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천한 직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나랑 결혼하려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지은이가 뭘 포기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지은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옥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는 뭐예요? 손주만 중요했어요? 며느리 목숨은 상관없었고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옥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은주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왔습니다. 지은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 우리 다 기다리고 있어요. 복직하면 또 같이 일해요.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 다들. 태준도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옥분이 병실에 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옥분이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과. 필요 없어요. 지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어머님 아니에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은은 옥분을 쳐다봤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모든 게 다. 내가 간호사장인 줄 몰랐어.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간호사장인 줄 알았으면 달랐을까요? 대우가 달라졌을까요? 옥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나를 천하게 봤어요. 간호사니까. 그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간호사는 남 시중 드는 일이라고.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 말 듣고 모든 걸 포기했어요. 7년 동안 쌓아온 경력도, 좋아하던 일도, 나를 존경해주던 동료들도. 지은아. 왜요? 태준이랑 결혼하고 싶었으니까요. 사랑했으니까요.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나한테 뭘 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산하고 2주 만에 김장 500포기를 시켰어요. 의사가 사주시라고 했는데도 미안하다. 나 죽을 뻔했어요.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은이 옥분을 받습니다.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대요. 자궁 손상이 심해서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주를 못 가진다고? 네. 어머님이 그렇게 바라시던 손주요. 이제 못 가질 수도 있대요. 옥분이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아셨어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모든 걸 빼앗았어요. 일도, 건강도, 아기도. 옥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보기 싫어요. 지은아, 나가달라고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옥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옥분이 태준을 봤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몸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은주가 왔습니다. 퇴원하면 어디로 갈 거야? 병원 기숙사 있잖아. 거기 들어갈게. 이혼은? 진행할 거야. 정말 괜찮아? 지은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은주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응원할게.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진짜 인생의 시작. 퇴원 날이 왔습니다. 지은은 병원복을 벗고 자신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함께 있었습니다. 짐 다 챙겼어? 많지 않아. 기숙사로 바로 갈 거야? 아니, 집에 들러야 해. 은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집에? 왜? 내 물건 챙겨야지. 그리고 지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 게 하나 있어. 뭔데? 가서 보면 알아.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10일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지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은주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마당 한쪽에 김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500개. 아니, 정확히는 300개 정도였습니다. 이미 200개는 나눠준 모양이었습니다. 빨간 김치가 도간에 가득했습니다. 하얀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독들을 만들려고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은주가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은이 말했습니다.